공공의료 담당하시는 국장님 질문대 좀 서셔서 장관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그 주요 현안 사항을 보니까요. 야구로 치면은 메이저리그급 정책이 있고 동네 야구급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별 급여 체계 개편은 만시지탄이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약값 지급 실태나 간병인 이용 실태를 조사도 안 했던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정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인 레벨이 업된 것 같고,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이 교육 전체의 비용을 지급할 때 캐시백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전체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생계형 얼마, 의료 얼마, 주거 얼마, 교육 얼마 이렇게 딱 정해갖고 주고 그 한도 내로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당신의 소득 수준하고 지금 필요한 차액이 얼마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을 주고 나머지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준다든지 또 캐시백을 해준다면 전체 국가적으로 소요비용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컨셉이 적용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주의료원의 사태에 관련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정상화라는 개념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로 지난번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게 정상화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또는 일부를 고치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다 포함돼서 제가 정상화는 다 포함돼서 그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결정했다 할 때 제가 그 진주의료원에 내려가서 노조에게도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물론 지사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고 의회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정상화라는 거는 뭐 업무 재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상당히 그 적자에 많이 그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정상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 측에도 정상화 협조 요구를 했고 그랬습니다. 예, 담당국장 나오십시오. 장관님,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법정 용어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용어 같은데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공공보건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네네네.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공공보건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라고 저희가 명시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는 작게 봤을 때는 공공보건과 공공의료를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큰 틀 내에서의 여기서 공공의료라 하면 공공보건의료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요건이 지금 나인데 준 자료에는 4개가 되어 있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예,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됐을 경우에 이 1, 2, 3, 4번 중에 작용이 안 되는 분야는 어디 분야입니까?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 2, 3, 4라고 하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한 불균형,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공급이 안 되는 부분하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말씀을 합니다. 전국의 그 지방의료원의 지역 분포를 보면은 진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해당되는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나 인구 집단,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정신, 호스피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34개 지방의료원 중에 1, 2, 3, 4 4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이라도 갖추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몇 개나 됩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0개를 보건대는 아마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번에서 4번을 다 만족하거나 1번은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2번에서 4번은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지방의료원 개선 방향을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금년 초에 국회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경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분해서 A, B, C, D로 나누어서 지금 검토를 해왔고 많은 조사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러면은 이 34개를 다 그대로 두고 지금 국회에 보고한 이 개선 방향을 적용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34개를 그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그 등급별로 다른 조치를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공공의료가 필요한 분야가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1920년부터 출발해가지고 1980년 이후에는 한 군데도 새로 지정된 데가 없죠. 예를 들면은 제 지역구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전부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흉부외과가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병원별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실질상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환자는 없어지니까 의사는 더 줄어듭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야말로 이 시점에 가장 적합한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새누리당이나 지금 정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반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를 하되 그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장이 답변하시죠. 현재 나와 있는 그 뭐 양쪽으로 기관 숫자는 한 6% 공공 의료기관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한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기업이 되게 되면은 공공의료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예.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지역별로 필요한데 없는 것, 이런 거는 당연히 확대가 돼야죠. 그거 하고 지방의료원을 그대로 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전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겹쳐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가 개념상은 다른 거지만은 그것도 같은 방향에서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복지부가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공공의료가 도시에는 필요 없고 농촌에만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에 필요할 수도 있고 농촌에 필요할 수도 김 있는 의원님이 것이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수단이 과연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지 가장 이 시점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조사와 검토가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고 또 지방의료원 제도 개선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서 간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질문대로 나와주세요. 장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안에 어떤 환자가 생기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태가 가족이 하는 경우 또 병원에서 전담해서 간병을 하는 경우 간병사를 가족이 고용해서 간병하는 이 세 가지의 형태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따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응? 현재 따로 조사된 간병 문제가 우리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중상층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지금 그 간병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자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병제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간호 인력과 병원 관련 간호 관련 보조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병 진료 과정에서 간병 서비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측면에서 실태 조사도 안 하고 결론부터 내렸습니까? 실제조사 한 건 아니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간호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간병 지금 우리나라 부담이 된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45,000명. 제가 갖고 있는 숫자하고는 전혀 얼토당토 안 할 숫자입니다. 일반 가게에서 연간 간병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따로 다르던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뭐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국민들의 고통이 이 간병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1년에 가계부담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간병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간병인 제도를 따로 두는 건 없고요. 다만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서 간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나 또 노인들 케어하는 거나 일반 가게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 대책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지금 간병 서비스 문제 1차적으로 간호 서비스 확대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나 제도는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당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제도로 간병 문제가 국민들에게 주는 고통이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간호 서비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관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고통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병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많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개인적 가정에 부담이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고통당하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간병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저희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전체적인 자료 실태조사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태부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지. 현재 간병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게가 부담하는 1년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슨 대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지부에 요청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제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결론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제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장관님 실태조사부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요. 간병인이 한 45,000명 추정하고 있고 또 급여할 경우 한 2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환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병비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 상급 병실료나 특별진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3대 비급여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또 만들어서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아주 다각적으로 저희가 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좀 금년 말까지는 하여간 그런 개선책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성 강화를 해서 사회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해서 그 부분은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 작년에만 해도 종합병원 8곳, 일반병원 147곳, 요양병원 134곳, 의료원 1625곳이 폐업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주 정확한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있습니다. 많은 병원, 의원, 요양원들이 폐업했죠. 그럼 이 기관들이 공공의료를 차관님이 아시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 병원들도 대부분 공공의료를 담당했죠. 차관님. 작년에 폐업한 병원들, 의원들, 종합병원들. 예, 의원님, 딱히 그 병원 자체가 그렇게 어떤 공공성을 가진 의료를 담당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병원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전체 공공의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병원 자체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의료인들이 그 경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총량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침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도의 네루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만들어진 규칙은 자동차가 다니던 시대는 맞지 않는다. 공공의료의 수요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시대적 디맨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공공의료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지역에 심장 수술을 할 의사가 2000년부터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 현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면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를 하니까 흉부외과 수술에 대해서 보험 수가를 올려줬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그 수가 인상액이 무려 2천억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당연히 흉부외과 의사가 늘어나야 됩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교각사루를 한 겁니다. 뿔을 고치려 하다가 소를 죽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상된 의료 수가가 흉부외과 의사하고는 거의 상관없기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대구 지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학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런데 이 4개가 각 대학별로 심장 수술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들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 5년 동안 협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궁리를 한 끝에 우리가 그러면 공동으로 공동수술방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나타난 것이죠. 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지역에 심뇌혈관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기능이 중복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이거는 사무관이나 과장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진보적이어야 될 젊은 사무관이나 과장들은 기존의 틀을 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깨줘야 하는 분들이 정무직들입니다. 장관님하고 차관님입니다.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 수요라는 것이 일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 아주 탄력적으로 제도도 만들고 예산 배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실무선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수요야말로 진정한 공공의료다. 민간 기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익성이 없는 분야를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된다. 그게 계층이 됐든 지역이 됐든 분야가 됐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수요,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국가장들이 충분히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